일반적으로 채권의 그 침체 후기 네. 그리고 이제 회복 초기는 사실 채권 시장에는 뭐 물 만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물 만난 그런 물고기. 이제 단계인데 현재 에이파타 파트너스라는 그 증권형 토큰을 발행해서 고객들에게 셀다운하는 그런 일련의 영업 과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신년기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그 업 이전에는 원래 저는 채권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약 한 16년 정도 채권에 몸을 담았고요. 특히 뭐 직장은 여러 오래 다니고 또 여러 군데를 이제 거쳤지만 해외 채권 운용이라는 그런 하나의 커리어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먼저 경기 어떤 순환 그 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네. 간단하게 이렇게 흐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보통 시작을 경기 회복부터 시작한다고 네. 하면 네. 그 흐름들이 이제 차차차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경기가 이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이제 회복 단계로 이제 접어들어서 점점 확장 국면으로 네. 들어가게 되고 확장이 너무 심해지면 과열이 되니까 네.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쵸.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버블이라는 것이 그쵸, 거품이 빵 끼죠. 터지는 거죠. 네. 우리가 마치 어린애들이 이제 그 비누 거품을 계속 불다 보면 계속 커지다가 한 번에 터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누군가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제어하는 역할이 이제 중앙은행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전략으로 그 과열돼 있는 시장을 서서히 식힙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서서히 오는데 그 긴축의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 빚지고 투자했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거품이 몰려오죠. 네, 그게 이제 기업으로 적용하면 부도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져서 자칫하면 침체 가능성도 커진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초기에서 이제 후기 단계로 넘어서면 이게 너무 과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역시 중앙은행 등 이제 정책 당국에서 상당히 돈을 풀거나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이 경기 침체를 갖다 벗어나기 위한 정책을 많이 쓰게 되죠. 부양하기 위한 네네. 움직임이 이제 그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2008년의 금융위기 때라든지 네. 2020년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 네. 갑자기 위기가 오니까 도저히 경제 활동 그리고 이 금융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결국 중앙은행과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정책이 어느 정도 또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다시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가는 네. 그런 사이클이 계속 이제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회복과 확장 초기 당시 그 시기에 네. 우리가 이제 해외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한번 스탠스를 한번 좀 네. 정리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채권의 그 침체 후기 네. 그리고 이제 회복 초기는 사실 채권 시장에는 뭐 물 만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도 돈을 벌 수 물 있는 만난 그런 물고기. 이제 단계인데요. 경기가 이제 회복 단계가 넘어서서 이제 확장 국면으로 네. 가면 그래도 위험 자산은 수요가 많이 높겠죠. 예,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돼서 기업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투자도 활발하게 되고, 되고 네.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저 주식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위험 자산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옮겨지게 되는 본격적으로 거죠. 투자를 하니까.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들, 국채, 네. 뭐 금, 이러한 안전자산들은 가격이 좀 하락하게 되는 네. 현상을 보이게 되죠. 왜냐하면 그거를 버리고 그걸 팔고 주식시장으로 옮겨질 테니까요. 그걸 채권 시장으로 좁혀보면 채권 시장에도 이제 위험 자산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투자 등급의 회사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이힐드라고 불리는 투자 등급 미만의 위험한 회사들이 발행한다 그래서 예전엔 네. 투기 등급이라 불렀던 그 채권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자산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듀레이션 배팅 전략으로는 그 효과가 상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안전자산 금리를 국채 선물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합 계약이 되어 있는 은행들과 이자율 수합 계약을 맺어서 금리를 해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크레딧 스프레드만 남겨두고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의 축소를 기대하는 크레딧 스프레드 배팅 전략이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경기 확장이 이제 좀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네. 이제 네. 우리가 어떤 점을 좀 그러면 이때는 눈여겨보고 네. 해야 될까요?
뭐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면 2021년 말부터 이제 이 경기 확장기의 마무리 단계가 네. 이제 접어들죠. 돈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이제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빨리 회복을 됐지만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과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갑자기 물가가 크게 보통 한 올랐죠. 2% 이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5%, 6%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사 먹던 짜장면 가격이 5,000원이었다가 6,000원을 오르고 7,000원을 오르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기가 바로 2022년 3월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안 되겠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겠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금리는 상승 모드로 가게 되고 금리가 상승으로 가게 되고 이제 앞으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주니까 네. 위험 자산에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의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크레딧 스프레드도 좁혀졌던 게 점점 확대되는 다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 채권을 보유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확실한 거는 금리가 상승하고 장단기의 금리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투자를 한다면 금리 상승에 배팅하는 ETF라든지 아니면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네. 그러한 ETF를 합성을 해서 여기에 대비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기로 이제 들어서는 국면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가장 우려를 할 때입니다. 네. 사실 경기 침체 초기에 이제 도달하면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이제 난무하죠. 경기 침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경기 침체 약하게 지나가고 다시 회복기로 돌아설 네. 것이다. 전망이 좀 엇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착륙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네. 사실 경기 침체 초기에 도달하면 우선 이제 시장의 걱정이 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상당히 벌어지게 되죠. 이것은 사실 어떤 쪽에서 먼저 발생을 하냐면 하이힐드 채권에서 먼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이나 그런 기업의 이익 측면에서는 우량한 회사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런 회사들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가도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이힐드 기업들이 발행한 이 채권들의 크레딧 스프레드도 상당히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그런데 이제 ETF 시장에서는 네. 또 여기에 배팅하는 또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게 기존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 포트폴리오에는 네. 어느 정도 그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측면입니다.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요인은 내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어 화장품, 특정한 화장품이 있는데 이 화장품 좋아 계속 사게 되는데 네. 굳이 내가 화장품을 써야 돼? 이런 이제 또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내가 소득이 많아지니까 좋은 자동차를 사다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네. 내가 바꿀 때가 되면 내가 굳이 이 차를 사야 돼? 그래서 차도 좀 줄이죠. 네. 다운사이징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점점 감소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분은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일단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상품도 있는데요. 네. 보통 어떻게 보면 좀 우울한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이 시기에는 좀 적합하다. 오히려 이렇게 좀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것들이 이 시기에는 각광을 받을 수 네, 있다. 네, 네. 이런 걸 좀 그렇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네.